피로프 타입 마스크의 특징이 아닌 것은 1번. 젤 또는 액체 형태의 수용성으로 바른 후 건조되면서 필름막을 형성한다. 2번. 볼 부위는 영양분의 흡수를 위해 두껍게 바른다. 3번. 팩 제거 시 피지나 죽은 각질 세포가 함께 제거되므로 피부 청정 효과를 준다. 4번. 일주일에 1에서 2회 사용한다. 피로프 타입 마스크는 전체적으로 고르게 도포해야 제거가 용이하며 볼 부위는 피부가 얇고 예민하므로 너무 두껍게 바르면 오히려 자극을 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볼 부위를 두껍게 바른다는 설명은 피로프팩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닙니다. 매뉴얼 테크닉의 기본 동작 중 하나인 쓰다듬기에 대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매뉴얼 테크닉의 처음과 끝에 주로 이용된다. 2번. 혈액의 림프의 순환을 도모한다. 3번. 자율신경계에 영향을 미쳐 피부에 휴식을 준다. 4번. 피부의 탄력성을 증가시킨다. 쓰다듬기, 경찰법는 피부를 가볍게 쓸어주어 긴장을 완화하고 림프 순환을 돕는 이완 목적의 동작이므로 근육을 자극하여 탄력을 높이는 동작과는 거리가 멉니다.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효과적인 성분이 아닌 것은 1번. 루틴, 2번. 아줄렌, 3번. 알로에, 4번. A, H, A. A는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산성분으로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어 모세혈관이 확장된 예민한 피부에는 피해야 합니다. 반면 루틴, 아줄렌, 알로에는 혈관을 강화하거나 진정 효과가 있어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도움을 줍니다. 다음의 설명에 가장 적합한 팩은 1번. 크림팩, 2번. 벨벳, 시트, 팩, 3번. 분말팩, 4번. 석고팩. 크림팩은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고 건조함을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어 건성 피부에 주로 사용됩니다. 굳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닦아내거나 흡수시켜 마무리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피부 유형별 적용 화장품 성분이 맞게 짝지어진 것은 1번. 건성 피부 클로로필, 위치아젤, 2번. 지성 피부 콜라겐, 레티놀, 3번. 여드름 피부 아보카도 오일, 올리브 오일, 4번. 민감성 피부 아줄렌, 비타민 B5. 아줄렌과 비타민 B5는 피부 진정 및 재생 효과가 뛰어나 자극받기 쉬운 민감성 피부에 적합합니다. 참고로 클로로필과 위치아젤은 지성 피부에, 콜라겐과 레티놀은 노화 피부에, 아보카도나 올리브 오일 같은 오일류는 건성 피부에 주로 사용합니다. 온수포의 작용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번. 모공을 수축시키는 작용이 있다. 2번.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는 작용이 있다. 3번. 피지 분비선을 자극시키는 작용이 있다. 4번. 피부 조직의 영양 공급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작용한다. 온수포는 피부를 따뜻하게 하여 모공을 확장하고 혈액순환을 돕는 역할을 하므로 모공을 수축시키는 것은 냉수포의 작용입니다. 딥 클렌징의 효과 및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다음 단계의 유효 성분 흡수율을 높여준다. 2번. 모공 깊숙이 있는 피지와 각질 제거를 목적으로 한다. 3번. 피지가 모낭 입구 밖으로 원활하게 나오도록 해준다. 4번. 효과적인 주름 관리가 되도록 해준다. 딥 클렌징은 모공 속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제거하여 피부 상태를 정돈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며 주름 관리는 영양 공급이나 탄력 케어 등 별도의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직접적인 효과와는 거리가 멉니다. 다음 중 세정력이 우수하며 지성, 여드름 피부에 가장 적합한 제품은 1번. 클렌징 젤, 2번. 클렌징 오일, 3번. 클렌징 크림, 4번. 클렌징 밀크. 클렌징 젤은 수용성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 세정력이 우수하고 산뜻한 사용감을 주기 때문에 피지 분비가 많은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에 가장 적합합니다. 반면 오일, 크림, 밀크 타입은 유분 함량이 높아 지성 피부보다는 건성 피부에 더 효과적입니다. 제모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왁싱을 이용한 제모는 얼굴이나 다리의 털을 제거하는 데 적합하며 모근까지 제거되기 때문에 보통 4에서 5주 정도 지속된다. 2번. 제모 적용 부위를 사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한다. 3번. 제모 후에 진정 제품을 피부 표면에 발라준다. 4번. 왁스를 바른 후 떼어낼 때는 아프지 않게 천천히 떼어내는 것이 좋다.
왁싱 시 왁스를 떼어낼 때는 모근까지 확실하게 뽑히도록 망설임 없이 빠르고 강하게 떼어내야 통증이 적고 효과적입니다. 클렌징 제품의 올바른 선택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클렌징이 잘 되어야 한다. 2번. 피부의 산성막을 손상시키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번. 피부 유형에 따라 적절한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 4번. 충분하게 거품이 일어나는 제품을 선택한다. 거품이 많이 난다고 해서 세정력이 좋거나 피부에 적합한 것은 아니면 오히려 과도한 거품은 피부에 필요한 유분까지 제거하여 건조함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클렌징 제품은 거품의 양보다는 세정력, 피부 자극 여부, 피부 유형 등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 관리 후 피부 미용사가 마무리해야 할 사항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관리 기록카드의 관리 내용과 사용 화장품에 대해 기록한다. 2번. 고객이 집에서 자가 관리를 잘하도록 홈케어에 대해서도 기록하여 추후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3번. 반드시 메이크업을 해준다. 4번. 피부 미용 관리가 마무리되면 베드와 주변을 청결하게 정리한다. 피부 관리 후 메이크업은 고객의 선택사항일 뿐 피부 미용사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필수 마무리 절차는 아닙니다. 관리 후에는 기록 작성과 주변 정리를 통해 다음 관리를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성 피부의 특징으로 맞는 것은 1번. 모세혈관이 약화되거나 확장되어 피부 표면으로 보인다. 2번. 피지 분비가 왕성하여 피부 번들거림이 심하며 피부결이 곱지 못하다. 3번. 표피가 얇고 피부 표면이 항상 건조하고 잔주름이 쉽게 생긴다. 4번. 표피가 얇고 투명해 보이며 외부 자극에 쉽게 붉어진다. 지성 피부는 피지 분비량이 많아 얼굴에 기름기가 돌아 번들거리고 모공이 넓어 피부결이 거칠게 느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의 특징에 해당합니다.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연속적인 쓰다듬기 동작을 하는 매뉴얼 테크닉 방법은 1번. 프릭션, 2번. 패트리사지, 3번. 애플러라지, 4번. 러빙. 애플러라지는 손가락이나 손바닥 전체를 이용하여 피부 표면을 부드럽게 쓰다듬는 동작으로 혈액순환을 돕고 마사지의 시작과 끝에 주로 사용합니다. 다음 중 스크럽 성분의 딥클렌징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피부는 1번. 모공이 넓은 지성 피부, 2번. 모세혈관이 확장되고 민감한 피부, 3번. 정상 피부, 4번. 지성 우세 복합성 피부. 스크럽 입자는 피부에 물리적인 자극을 주기 때문에 피부 장벽이 얇고 예민한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사용하면 홍반이나 자극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바디랩에 관한 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닐을 감쌀 때는 타이트하게 꽉 조이도록 한다. 2번. 수증기나 드라이 히트는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기도 한다. 3번. 보통 사용되는 제품은 LG나 허브, 슬리밍 크림 등이다. 4번. 이 요법은 독소 제거나 노폐물의 배출 증진, 순환 증진을 위해서 사용된다. 바디랩을 할 때 비닐을 너무 타이트하게 꽉 조이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고 불편함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한 압력을 유지하며 부드럽게 감싸야 합니다.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피부 미용이란 내 외적 요인으로 인한 미용상의 문제를 물리적이나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예방하는 것이다. 2번. 피부의 생리 기능을 자극함으로써 아름답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미용 기술을 말한다. 3번. 피부 미용은 과학적 지식을 바탕을 다양한 미용적인 관리를 행하므로 하나의 과학이라 말할 수 있다. 4번.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미의 본질과 형태를 다룬다는 의미는 있으나 예술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부 미용은 과학적 지식과 기술을 바탕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분야이므로 미적 가치를 다루는 하나의 예술적 영역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술이 아니라고 단정 짓는 4번은 피부 미용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멉니다. 왁스를 이용한 제모의 부작용증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신부전, 2번. 정맥류, 3번. 당뇨병, 4번. 과민한 피부. 왁싱은 피부에 직접적인 자극을 주는 제모 방식이므로 정맥류, 당뇨병, 과민한 피부는 시술 시 주의가 필요하지만 신부전은 왁싱의 직접적인 금기사항과 거리가 멀기 때문입니다. 건성 피부, 중성 피부,
지성 피부를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피부 유형 분석 기준은 1번 피부의 조직 상태, 2번 피지 분지 상태, 3번 모공의 크기, 4번 피부의 탄력도. 피부 유형은 피부에서 분비되는 피지의 양에 따라 건성, 중성, 지성 등으로 분류되므로 피지 분비 상태가 가장 기본적인 분석 기준이 됩니다. 자외선의 영향으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1번 홍반 반응, 2번 비타민 D 형성, 3번 살균 효과, 4번 강장 효과. 자외선은 피부에 과도하게 노출될 경우 피부를 붉게 만드는 홍반 반응이나 화상, 색소 침착 등을 일으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반면 비타민 D 형성, 살균, 강장 효과는 자외선의 긍정적인 측면입니다. 땀의 분비가 감소하고 갑상선 기능의 저하, 신경계 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은 1번 다한증, 2번 소한증, 3번 무한증, 4번 액취증. 소한증은 땀 분비량이 정상보다 줄어드는 증상으로 갑상선 기능 저하나 신경계 질환이 원인이 되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장기간에 걸쳐 반복하여 긋거나 비벼서 표피가 건조하고 가죽처럼 두꺼워진 상태는 1번 가피, 2번 낭종, 3번 태선화, 4번 반은. 태선화는 만성적인 자극으로 인해 피부가 코끼리 가죽처럼 두껍고 거칠게 변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긋거나 비비는 습관이 반복되면서 피부가 방어기제로 두꺼워지는 현상입니다. 화상의 구분 중 홍반, 부종, 통증뿐만 아니라 수포를 형성하는 것은 1번 제1도 화상, 2번 제2도 화상, 3번 제3도 화상, 4번 중급 화상. 제2도 화상은 표피뿐만 아니라 진피층까지 손상되어 심한 통증과 함께 물집, 수포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참고로 1도 화상은 붉게 변하며 따끔거리는 정도이고 3도 화상은 피부 전층이 손상되어 신경까지 파괴되므로 오히려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주형의 세포가 단층으로 이어져 있으며 각질 형성 세포와 색소 형성 세포가 존재하는 피부 세포층은 1번 기저층, 2번 투명층, 3번 각질층, 4번 유급층. 피부의 가장 아래층인 기저층은 원주형 세포가 단층으로 배열되어 있으며 세포 분열을 통해 새로운 세포를 생성하고 멜라닌 세포, 색소 형성 세포가 분포하여 피부색을 결정합니다. 피부에서 피지가 하는 작용과 관계가 가장 먼 것은 1번 수분 증발 억제, 2번 살균 작용, 3번 열발산 방지 작용, 4번 유화 작용. 피지는 피부 표면에 피지막을 형성하여 수분 증발을 막고 약산성 상태를 유지해 세균 번식을 억제하며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유화 작용 등을 하지만 열 발산을 조절하는 기능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각화유리질 과립은 피부 표피의 어떤 층에 주로 존재하는가? 1번 과립층, 2번 유급층, 3번 기저층, 4번 투명층. 피부 표피의 과립층은 케라틴을 형성하는 단백질인 각화유리질 과립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중 진피의 구성세포는 1번 멜라닌 세포, 2번 랑게르한스 세포, 3번 섬유화 세포, 4번 머킬 서포. 진피를 구성하는 가장 대표적인 세포인 섬유화 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피부 탄력 섬유를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머지 부기인 멜라닌 세포, 랑게르한스 세포, 머켈 세포는 모두 표피를 구성하는 세포들입니다. 기미, 주근깨 피부 관리에 가장 적합한 비타민은 1번 비타민 A, 2번 비타민 B1, 3번 비타민 B2, 4번 비타민 C. 비타민 C는 멜라닌 색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환원작용을 하여 기미나 주근깨와 같은 색소 침착을 완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색소 침착 개선 및 미백 관리를 위해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알륜근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뺨의 벽에 위치하며 수축하면 뺨이 안으로 들어가서 구강 내압을 높인다. 2번 눈꺼풀에 피하 조직에 있으면서 눈을 감거나 깜빡거릴 때 이용된다. 3번 구각을 외상방으로 끌어당겨서 웃는 표정을 만든다. 4번 교근 근막의 표층으로부터 입꼬리 부분에 뻗어 있는 근육이다. 알륜근은 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근육으로
눈을 감거나 깜빡이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1번은 협근, 3번은 대관골근, 4번은 소근에 대한 설명입니다. 근육의 기능에 따른 분류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을 하는 근육을 무엇이라 하는가? 1번 기란근, 2번 신근, 3번 반건양근, 4번 협력근. 기란근은 팔을 굽히거나 펼 때처럼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작용하여 움직임을 조절하는 근육을 말합니다. 반면 협력근은 주동근의 움직임을 도와 함께 작용하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골격근의 기능이 아닌 것은 1번 수위적 운동, 2번 자세 유지, 3번 체중의 지탱, 4번 조혈작용. 조혈작용은 뼈 내부의 골수에서 일어나는 골격계의 기능이며 근육의 기능이 아닙니다. 근육은 신체의 움직임, 자세 유지, 체온 조절 등을 담당합니다. 원형질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과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확산은 물질 자체의 운동에너지에 의해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2번 포도당은 보조 없이 원형질막을 통과할 수 없으며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촉진 확산한다. 3번 삼투 현상은 높은 물 농도에서 낮은 물 농도로 물 분자만이 선택적으로 투과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여과는 높은 압력이 낮은 압력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는 압력 경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확산은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현상이며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에너지가 필요한 능동수송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척추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번 머리와 몸통을 움직일 수 있게 함, 2번 성인의 척추를 옆에서 보면 4개의 망곡이 존재, 3번 경추 5개, 흉추 11개, 요추 7개, 청골 1개, 미골 2개로 구성. 4번 척수를 뼈로 감싸면서 보호. 성인의 척추는 경추 7개, 흉추 12개, 요추 5개, 청골 1개, 미골 1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보기 3번이 설명은 틀린 내용입니다. 안면의 피부와 저작근에 존재하는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의 혼합신경으로 뇌신경 중 가장 큰 것은 1번 시신경, 2번 상차신경, 3번 안면신경, 4번 미주신경. 제5뇌신경인 3차신경은 얼굴의 감각을 담당하는 감각신경과 씹는 근육인 저작근을 조절하는 운동신경이 합쳐진 뇌신경 중 가장 큰 혼합신경입니다. 림프의 주된 기능은 1번 분비작용, 2번 면역작용, 3번 체절보호작용, 4번 체온조절작용. 림프는 체내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같은 이물질을 걸러내고 항체를 생성하여 우리 몸을 질병으로부터 방어하는 면역작용을 담당합니다. 피부를 분석 시 고객과 관리사가 동시에 피부 상태를 보면서 분석하기에 가장 적합한 피부 분석기기는 1번 확대경, 2번 우드램프, 3번 브러싱, 4번 스킨스코프. 스킨스코프는 내부가 거울로 되어 있어 관리사와 고객이 피부 상태를 함께 들여다보며 직접 확인하고 상담하기에 가장 적합한 기기입니다. 바이브레이터기의 올바른 사용법이 아닌 것은 1번 기기 관리 도중 지속성이 끊어지지 않게 한다. 2번 압력을 최대한 주어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3번 항상 깨끗한 헤드를 사용하도록 유의한다. 4번 관리 도중 신체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헤드 부분을 잘 고정한다. 바이브레이터는 근육과 신경을 자극하는 기기이므로 과도한 압력을 가하면 오히려 피부나 근육에 손상을 줄 수 있어 적절한 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압력을 최대한 가하는 것은 잘못된 사용법입니다. 갈바닉 전류에서 음극의 효과는 1번 진정 효과, 2번 통증 감소, 3번 알칼리성 반응, 4번 혈관 수축. 갈바닉 전류에서 음극은 알칼리성 반응을 일으켜 피부 연화 및 모공 개방 효과를 주는 반면 양극은 산성 반응으로 진정 및 혈관 수축 효과를 나타냅니다. 따라서 음극의 효과는 알칼리성 반응입니다. 직류와 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교류를 갈바닉 전류라고도 한다. 2번 교류 전류에는 평류, 단속 평류가 있다. 3번 직류는 전류의 흐르는 방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4번 직류 전류에는 정염파, 감흥, 격동 전류가 있다. 직류, DC,
는 전자의 흐름이 항상 일정하게 한 방향으로만 이동하는 전류를 말하며, 이와 반대로 교류, AC, 는 전류의 방향과 세기가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입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내용은 어떠한 타입의 피부 관리 중점 사항인가? 1번, 건성 피부, 2번, 지성 피부, 3번, 복합성 피부, 4번, 민감성 피부. 민감성 피부는 외부 자극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므로 피부를 진정시키고 자극을 최소화하는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알코올 함유 제품을 피하고 자극이 적은 순한 성분의 화장품을 선택하여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고주파 직접법의 주 효과에 해당하는 것은 1번, 수렴 효과, 2번, 피부 강화, 3번, 살균 효과, 4번, 자극 효과. 고주파 직접법은 유리관 전극을 피부에 직접 접촉시켜 발생하는 오존, O3를 통해 여드름 피부나 지성 피부의 세균을 제거하는 살균 효과가 핵심입니다. 따라서 화농성 여드름 치료나 피지 분비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아로마 오일을 피부에 효과적으로 침투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식물성 오일은 1번, 에센셜 오일, 2번, 캐리어 오일, 3번, 트랜스 오일, 4번, 미네랄 오일. 에센셜 오일은 고농축 상태로 피부에 직접 바르면 자극이 강하므로 피부에 안전하게 흡수되도록 돕는 희석용 식물성 오일인 캐리어 오일을 섞어 사용합니다. 메이크업 화장품 중에서 인료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있는 형태로 대부분 W형 유화 타입이며 투명감 있게 마무리되므로 피부에 결점이 별로 없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은 1번, 트윈 케이크, 2번, 스킨 커버, 3번, 리퀴드 파운데이션, 4번, 크림 파운데이션. 리퀴드 파운데이션은 수분 함량이 많아 발림성이 좋고 피부를 얇고 투명하게 표현하기 때문에 피부 결점이 적고 자연스러운 화장을 선호할 때 적합한 W형 유화 제품입니다. 여드름 피부용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번, 살리실산, 2번, 글리시리진산, 3번, 아줄렌, 4번, 알부틴. 알부틴은 주로 미백 기능성 화장품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여드름 완화보다는 색소 침착 예방이나 피부톤 개선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살리실산, 글리시리진산, 아줄렌은 항염 및 진정작용이 있어 여드름 피부 관리에 주로 쓰입니다. 각질 제거용 화장품에 주로 쓰이는 것으로 죽은 각질을 빨리 떨어져 나가게 하고 건강한 세포가 피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성분은 1번, 알파 히드록시산, 2번, 알파 토코페롤, 3번, 라이코펜, 4번, 리포좀. 알파 히드록시산, AHA. 는 피부 표면의 죽은 각질을 녹여 탈락을 촉진하고 새로운 세포 재생을 돕는 성분으로 주로 화학적 각질 제거제에 사용됩니다. 아로마 오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수증기 증류법에 의해 얻어진 아로마 오일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2번, 아로마 오일은 공기 중의 산소나 빛에 안정하기 때문에 주로 투명 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한다. 3번, 아로마 오일은 주로 향기식물의 줄기나 뿌리 부위에서만 추출된다. 4번, 아로마 오일은 주로 베이스노트이다. 아로마 오일은 식물의 꽃, 잎, 줄기 등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하며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이고 널리 사용되는 추출 방법은 수증기 증류법입니다. 나머지 보기는 아로마 오일이 빛과 산소에 약해 차광 용기에 보관해야 한다는 점, 다양한 부위에서 추출된다는 점, 향의 휘발성에 따라 노트가 나뉜다는 점을 고려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화장품의 분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마사지 크림은 기초 화장품에 속한다. 2번, 샴푸, 헤어린스는 모발용 화장품에 속한다. 3번, 퍼퓸, 오데코롱은 방향 화장품에 속한다. 4번, 페이스 파우더는 기초 화장품에 속한다. 페이스 파우더는 피부 결점을 보정하거나 화장을 마무리하는 용도의 메이크업 화장품으로 분류되므로 피부 기초 손질을 위한 기초 화장품으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유화용 제품과 저자극성 제품에 많이 사용되는 계면활성제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갖는 계면활성제. 2번, 물에 용해될 때 이온으로 해리하지 않는 수상기, 에테르 결합, 에스테르 등을 분자 중에 갖고 있는 계면활성제. 3번,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 부분이 음이온으로 해리되는 계면활성제. 4번. 물에 용해될 때 친수기 부분이 양이온으로 해리되는 계면활성제. 유화용 및 저자극성 제품에 주로 사용되는 양쪽성 계면활성제는 물에 녹았을 때 친수기의 양이온과 음이온을 동시에 가지며 피부 자극이 적고 세정력이 우수한 직증이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법 중 제1군 전염병에 해당되는 것은 1번 백일해, 2번 공수병, 3번 세균성 이질, 4번 홍역. 세균성 이질은 집단 발생 우려가 커서 즉시 방역 조치가 필요한 제1군 법정 감염병, 현재 감염병 분류 체계에서는 제2급에 해당하며 나머지는 제2군이나 제3군 감염병으로 분류됩니다. 다음 중 오염된 주사기, 면도날 등으로 인해 감염이 잘 되는 만성 전염병은 1번 렙토스피라증, 2번 트라코마, 3번 간염, 4번 파라티푸스. B형 및 C형 간염은 혈액을 통해 전파되는 질환으로 오염된 주사기나 면도날 등 피부 상처를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공동 사용할 경우 감염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공중보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개인을 대상으로 한다, 2번 예방의학을 대상으로 한다, 3번 집단 또는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한다, 4번 사회의학을 대상으로 한다. 공중보건은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나 집단 전체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3번이 정답입니다. 독소형 식중독의 원인균은 1번 황색 포도상교균, 2번 장티푸스균, 3번 돈콜레라균, 4번 장염균. 황색 포도상구균은 세균이 음식물 속에서 증식하며 만들어낸 독소를 섭취하여 발생하는 대표적인 독소형 식중독 원인균입니다. 장티푸스균이나 장염 비브리오균 등은 세균 자체가 체내에 침입하여 감염을 일으키는 감염형 식중독을 유발하는 균입니다. 다음 중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대한 가장 좋은 소독법은 1번 적외선 소독, 2번 자외선 소독, 3번 고압증기멸균 소독, 4번 알코올 소독. 아포, 세균의 포자는 일반적인 소독법으로 죽지 않을 만큼 강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고온과 고압을 이용해 완벽하게 사멸시킬 수 있는 고압증기멸균법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여러 가지 물리화학적 방법으로 병원성 미생물을 가능한 제거 사람에게 감염의 위험이 없도록 하는 것은 1번 멸균, 2번 소독, 3번 방부, 4번 살충. 소독은 병원성 미생물의 감염력을 없애기 위해 물리적 또는 화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미생물을 제거하거나 사멸시키는 과정을 말합니다. 미생물을 완전히 사멸시키는 멸균과는 달리 사람에게 해가 없는 수준으로 감염 위험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소독약이 고체인 경우 1% 수용액이란 1번 소독약 0.1g 을물 100ml 에녹인 것, 2번 소독약 1g 을물 100ml 에녹인 것, 3번 소독약 10g 을물 100ml 에녹인 것, 4번 소독약 10g 을물 990ml에 녹인 것. 퍼센트 농도는 전체 용액 100ml, G에 녹아 있는 용질의 양을 의미하므로 1% 수용액은 전체 용액 100ml의 소독약 원지 녹아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호기성 세균이 아닌 것은 1번 결핵균, 2번 백일해균, 3번 가스궤저균, 4번 녹농균. 가스궤저균은 산소가 없는 환경에서 증식하는 현기성 세균이므로 산소가 있어야 살 수 있는 호기성 세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결핵균, 백일해균, 녹농균은 모두 증식 과정에서 산소가 필요한 호기성 세균입니다. 갑이라는 미용업 영업자가 처음으로 손님에게 윤락행위를 제공하다가 적발되었다. 이 경우 어떠한 행정처분을 받는가? 1번 영업정지 2월 및 면허정지 2월, 2번 영업장 폐쇄명령 및 면허 취소, 3번 향후 1년간 영업장 폐쇄, 4번 업주에게 경고와 함께 행정처분.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미용업자가 처음으로 윤락행위 등의 알선이나 장소 제공을 한 경우 행정처분 기준에 의해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 면허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 가족부 장관은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무엇이 정하는 바에 의해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가? 1번 대통령령, 2번 보건복지가족부령, 3번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4번. 행정안전부령.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행정법규에서 장관의 권한을 하급기관에 위임할 때는 법적 근거가 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권한을 위임할 때는 대통령령을 근거로 삼습니다. 면허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는 그 면허증을 누구에게 제출해야 하는가? 1번. 보건복지가족부 장관. 2번. 시도지사. 3번. 시장 군수구청장. 4번. 2. 미용사 중앙회장. 미용사 면허에 관한 행정처분권자인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며 이는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의 효력을 실효성 있게 집행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 미용업의 준수사항으로 틀린 것은 1번. 소독을 한 기구와 하지 않은 기구는 각각 다른 요기에 보관하여야 한다. 2번. 간단한 피부 미용을 위한 의료기구 및 의약품은 사용하여도 된다. 3번. 영업장의 조명도는 75룩스 이상 되도록 유지한다. 4번. 점 빼기, 쌍꺼풀 수술 등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이 미용업소에서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므로 간단한 피부 미용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를 사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 미용업을 승계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단, 면허를 소지한 자의 한함. 1번. 이 미용업을 양수한 경우. 2번. 이 미용업 영업자의 사마에 의한 상속에 의한 경우. 3번.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4번. 이 미용업 영업자의 파산에 의해 시설 및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경우. 영업장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영업소의 지위 승계가 금지되므로 이는 승계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소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